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청문회에서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들이 음주운전을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아마 그 당시 시점에서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가 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그 청문회 종료 후 2시간, 새벽, 예. 네, 2시간 반이니까요. 그래서 마포에서 그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그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네네. 배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그 조사를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죠.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네. 더군다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1,000만 원 정도 상당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운전을 한 사람을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지금 의혹이 지금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보여줬던 호통치는 가족 관리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네. 불철저에 관한 모습에 있어서 조국 후보를 비난하는 것과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범죄인데 이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할 때 그 생각보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실형률이라든가 좀 무겁게 처벌되는 가능성이 높은 게 예.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했었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자기 운전 범죄를 뭐 부인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 법이 처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봐서 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밝혀지고 나서 처벌을 받으면 그냥 죄질이 안 좋다는 정도로 판단하는데 한 번 정도가 더 더해질 뿐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라는 범인을 도피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예.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이 음주운전을 일으켜서 더군다나 이 사고까지 일으켜서 이게 그렇죠. 뭐 재물 손괴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상대방도 가볍지만 부상을 입은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불러내서 경찰의 수사에 응하게 했다는 거죠. 그또 3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인지 이제 경찰에서 1차 조사는 했으니까 곧 밝혀지겠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지금 진술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뭐 젊은 뭐 친구가 상대적으로 술을 먹고 한 번에 실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이 음주운전을 한 장용준 씨는 돌려보내고 네. 운전을 대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30대 남성만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져서 또 이 부분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질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그런데 예. 이게 해명을 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음주 운전이라도 아주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만취자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조치를 하고 대신에 이제 본인이 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을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이 봤었을 때도 분명히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있고 차량 소유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상황이 뭔가 이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당사자들의 말만 믿고 실제 운전한 사람을 귀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를 했다. 게다가 그 부분의 해명이 맞지가 않은 게 이후에 본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2시간 이후에 또 그렇죠. 직접 출석을 예. 해서 해명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당시 상황이 과연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던 장용준 씨가 나중에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비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 같고요. 예. 또 죄질도 더 나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좀 특이한 것이 이 30대 남성이 과연 누구이냐, 네. 30대 남성의 그 정체가 누구이냐. 왜냐하면 이 차 안에는 두 사람만 타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장용준 씨하고 하고 지인. 또 지인하고 예. 그런데 한 30분 후에 갑자기 30대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음주를 했다, 운전을 했다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조사를 했더니 물론 이 30대는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CCTV라든가 중간에 블랙박스 등을 보게 되면 바꿔치기 한 정황이 이제 뚜렷한 것이죠. 그러면 이
30대 그 남성 역시 범죄 혐의가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즉 범인을 도피시킨 이런 혐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 장재현 의원의 아들이 부탁을 해서 바꿔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이외에 예를 들면 범인 도피 교사죄라든가 네. 또는 이제 속이는 착오를 일으키려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도 더 추가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쨌든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윤준 씨도 그렇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지인도 마찬가지고 또 전화를 받고 그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30대 남성도 그렇고 3명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범인 도피 죄가 30대 남성에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것을 만약에 부탁을 한 혐의가 지금 뚜렷하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가 장재원 의원의 아들 또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은 당연히 될 테고요. 예. 또 이것을 이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기에 착오, 속임에 의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자 장영준 씨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소속사를 통해서 선언을 했고 장제원 의원 역시 SNS에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문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공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도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미 2년 전에도 교통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때도 이제 당시 그 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대변인 자료들 내려놓기도 네네.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그 아버지와 부모하고 연관돼서 좀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하는 거는 장제원 의원 본인이 네네. 지금 한참 말이 많은 조국 후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장제원 의원 본인에게 이 부분이 좀 돌아가는 게 아니냐. 예. 뭐 정치권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 이 어떤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걸 뭐 당사자와 연결시켜서 비방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런 교훈을 좀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